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안보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 한국의 안보 여건이요, 굉장히 지금 나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상 사상 최악의 지금 안보 환경에 빠져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를 제가 하고 있는데, 자, 이에 반해서 말이죠. 이 안보는 여야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안보의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요, 이재명을 위시로 해가지고 안보를 아직도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식하면 용기가 있으면 이게 순수 국내 문제 같으면 국제적인 뉴스를 안 타요. 그런데 이거는 안보 문제는요, 지금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국제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국제 안보의 핵심은 바로 뭐냐? 이 핵을 가진 나라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 즉 핵 비확산 체제라 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국제안보의 핵심 축 중에 하나인데 이 NPT 체제를 말하자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김정은의 생각이고 이미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더 고도화되고 핵무기의 고도화, 미사일 무기의 이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법제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핵 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나온 게 바로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사실상 우리가 해방한 이후에 지금까지 위협 수위 중에서 가장 높은 시국에 와 있다라고 하는데 정반대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거꾸로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요. 제로. 제가 보기에는 제로. 제가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이 안보가 심각하다 얘기해도 저 사람은 못하니까 뭐 저건 뭐 잘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 당연지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쓰면 김정은이는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저희가 안보 불감증을 염려했는데 마치 강천석 이 조선일보 이 칼럼니스트 이 강천석 조선일보 이 칼럼을 보면요. 강천석이 이제 고문으로 돼 있는데 강천석 칼럼 보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의기의식이 없이 의기 극복 못한다. 그래서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보 의기의식 너무나 없다. 이거를 한탄하고 있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극기야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가 요즘 한미일 안보 이 삼각관계가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거를 복원시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이 한미일 3개국이 지금 이제 훈련하는 거, 이 훈련을 하는 거를 갖다가 이게 못마땅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일, 친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친일 정권으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만족을 못 해갖고 아니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려고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고 이 한국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은 친일 국방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판이 아니고 매국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뭐라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 머리는요, 정말 누가 정말 민주당의 안보 전문가가 그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식의 탈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섰어요. 공격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1시 반경에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NSC 관련 회의 동향을 보고받으면서 이 한미일 삼각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지금 우리 항공기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공기업인데요. 지금 카이가 말이죠. 최근에 만들고 있는 이 헬기 기술이 어느 정도나 발전이 됐는지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서 나오는 미국 특수전 헬기와 똑같은 오히려 더 우수한 헬기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수전 헬기하고 똑같은 이런 무기까지 우리 국방 기술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K 방산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방산은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새로운 이 경제의 시장을 개척하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내놓는 이건 망언은요. 그야말로 이건 대표 자리를 내려놔라. 그 정도 실력이면 이렇게까지.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방위원으로 돼 있거든 이재명이가. 이런 국방위원 야당의 대표가 국방위원인데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한 발언 좀 규탄할
하는 SNS 온라인에 하나 불을 붙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하라. 왜냐하면 대통령의 최고의 헌법상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 통수권자예요. 이런 무능한 이재명이가 이 대선을 두 번이나 나왔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또 대선에 나오겠다고 지금 대표직을 하고 있어요. 방탄조끼 입고. 이 방탄조끼를 완전히 벗겨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오늘 이 NSC 보고 내용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고요. 한마디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중대한 도전이다. 도전을 이러한 도발을 중단해라. 도발을 동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의 체제는 더 불안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NSC가 오늘 오전에 이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놓은 결론입니다. 이러한 이 결론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어요. 이 보고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이런 말씀을 김은혜 대변인이 서면으로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석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을 짓고 책임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한 것도 북한의 도발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라고 하는 미국 조야의 제언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은 우선 현실적으로 북한의 안보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최고조 수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내실해야 되겠다.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를 담아서 담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대북 뭐라 그럴까요? 군사태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 하에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극단적 친일행위 또 이 자위대를 갖다가 이 일본 해상 자위대를 갖다가 일본 군대로 인정하겠다는 거냐? 친일 국방 정책이다. 이러한 비판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국제적인 분위기와는 국제적인 그 기조와는 정반대로 가는 이런 이재명의 무능과 무식을 비판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요, 한미일 간의 이 연합 훈련은요, 지금 처음 윤석열 정부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때 2017년도 10월에 한미일 3개국 국방장관의 합의에 의해서 그 이후로 실시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요. 뭐 한미일 상관 안보 훈련은 그만두고 한미 간의 훈련조차 그리고 우리 한국 군의 훈련조차도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국방을 김정은한테 상납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 친문 지지 기반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훈련도 지금 9.19 합의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과의 훈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국방이냐 일본 군대를 아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무능 무식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어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 김은혜 수석은 말이죠. 미국의 핵우산과 첨단 재래 핵 전력이 합쳐져야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해가지고 한미 동맹은 따라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한미일 대잠훈련, 즉 대잠사훈련과 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통해서 한미동맹은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더욱더 안전하게 되는 안전하도록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이 더 충실해진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요.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손으로 그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지키하는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미래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얘기는 담대한 이 구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이날 22일 날, 9월 20일 날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기업인들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고 그러면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지면서 양국 경제가 크게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 총리한테는요. 지금 대한수출 규제가 아직도 작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수출 규제 문제에 관해서 이제 빨리 출구를 찾자. 이러한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이 한일 관계를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있음을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표출하는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헬기 관련 기술이 얼마나 지금 선단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요, 이 조선일보에 굉장히 이 전문 기자죠.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가 오늘 기사를 하나 실었어요. 이 기사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모가디슈 전투라고 소말리아 모가디슈가 굉장히 유명해요. 99년도에 있었던 모가디슈 전투인데 이 모가디슈 전투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블랙호크 다운입니다. 2001년도에 개봉됐는데요. 이 블랙호크 다운에 나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전 헬기하고 비슷한 헬기를 우리 지금 카이에서 개발 중에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알려졌느냐? 최근에 말이죠. 지난 9월 달에 DX 코리아 2022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카이가 공개했습니다. 이 미국 특수작전용 헬기하고 비슷한 우리 K 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형 무장 헬기의 헬기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헬기 모형을 공개하고 또 이 CG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가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첨단 헬기도 우리도 이제 만드는구나.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용원 기자가 이 자세하게 분석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작전용 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특수작전용 헬기예요. 이 얘기는 특수부대원들을 갖다가 이 태워가지고 신속하게 투입하거나 또는 로켓 등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헬기가 특수작전용 헬기인데요. 이거는 이 김정은이 참수학당 같은 특수 작전에도 쓸 수 있겠지만은요. 테러범을 제압하는 대테러 작전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 헬기가 특수 작전용 헬기입니다. 그래서 특수 작전용 헬기는요. 기체 외부에 특전 요원을 4명씩 4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탑승시켜서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특수 작전용 헬기예요. 그래서 이거 특수작전용 헬기가 SAAH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형 무장 헬기는 LA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형 이 무장 헬기의 파생형을 이제 우리 카이에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형 무장 헬기에는 어떤 이 무기들이 들어가느냐? 국산 천건 공대지 미사일, 대전체 미사일하고 20mm 기관포, 그리고 70mm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게 소형 무장 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강습 부대를 엄호하거나 또는 적 전차를 경멸시키는 이러한 임무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LAH의 경우에는요, 2015년도에 개발에 착수한 이후에 3년 6개월 만인 2018년도 12월에 CJ 1호기가 공개됐고, 올해 말이면 이제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12.7m고요, 폭은 3.8mm, 87m, 높이가 4.4m, 그리고 최대 속도는 시속 324km,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최대 항속 거리는 905km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요, SAH, 즉, 소형, 이 특수정 헬기의 경우에는요, 기체 외부 양측에 특수부대원 2명씩 총 4명을 탑승시켜서 적진에 침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레펠, 그 다음에 패스트 로프 등 부대원의 신속한 헬기 하강이 가능한 장치하고 또 외부 자석을 추가해서 대테러, 도심지 작전에도 쓰일 수 있게 지금 설계된 헬기가 특수 작전용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소형 무장 헬기의 경우에는요, 200mm, 20mm 기관포하고 천공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제거하고 대신에 후방석에서 무장병력 2, 3명을 태울 수 있게 개조되어 있고 12.7mm 또는 7.62mm 기관총 포드, 그 다음에 70mm 로켓탄을 장착해서 특수 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한 파생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형 이 무장 헬기하고요, 특수 작전용 헬기 이런 거와 함께 카이가 공개한 무기 중에 하나는요, 헬기 중에 하나는 소형 다목적용 헬기입니다. LUH라고 하는데요. 이 소형 다목적용 헬기는요, 미래전장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는요, 일종의 이제 멈티라고 약칭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멈티는요, 유인 무기하고 무인 무기를 복합 운용해서 이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무기 체계인데 미래전의 핵심 트렌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됐든 헬기가 됐든요, 무인기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장갑차에서 무인 로봇 차량을 원격 조정해가지고 적 정찰 공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멈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UH 즉 소형 다목적 헬기의 경우에는요, 이 지역 정찰 또는 표적 탐지, 자폭 기능을 가진 소형 무기들을 갖다가 이 발사통에서 발진시켜 가지고 무인기를 통해서 적진을 감시 정찰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무인기들의 자폭 공격을 지시할 수도 있는 아주 미래 전장에서의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카이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이 카이의 이 헬기 기술도 아주 첨단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K방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025년 이후 아무리 늦어도 2030년도 되면 지금 K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듯이 K방산이 전 세계 시장을 뭐 휩쓸 정도까지 아니면 상당히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고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안보 관련 뉴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미군에서는요, 이 순환 배치하는 여단이 있는데 이게 1기갑 여단입니다. 그래서 9개월마다 이제 순환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순환 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은 지금 장갑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8일 날 우리 국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이 수송기가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평택으로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장갑차, 이 국내 도착 사실을 전부 주한미군에서 언론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한미군 여단, 순환배치 여단은 지금까지는 1여단에 불과했는데 2개 여단으로 지금 증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북한의 뭐라 그럴까요? 도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에서 9개월 순환 임무를 마치면은 다시 이제 전환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평택으로 왔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주는 군사적인 압박 신호가 강하다. 그만큼 또 한미동맹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여당에서 지금 일제히 이재명의 이러한 발언, 한미일 군사훈련이 극단적 친일 훈련이다. 그리고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려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우리 여당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국방에 대한 극단적 무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장동혁 대변인, 그 다음에 정진석, 나경원, 김기현, 유승민, 그 다음에 윤상현. 그러니까 당권 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비판 내용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 장동혁 대변인, 이 한미일 3국 훈련은 2017년도 10월 2일 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독도 근처에서 우리 해경이 일본 해상청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 합동훈련은 독도에서 이번에 훈련은 한 185km 떨어졌는데 그보다도 더 독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본과 해상훈련을 9번 실시했는데 그중에 2번이 동해상을 포함한 한일 해역이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요. 친일 국방이라는 말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해괴한 조언까지 만들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내고야 말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요. 이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훈련을 미국, 일본하고 하지 그러면 중국, 러시아랑 하라는 얘기냐. 친일 국방은 축장가의 변주곡이자 반미 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이러면서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내겠다는 속도다. 일본 차이들을 빼고 한미 양국이 북핵 저지에 나서면 민주당은 박수를 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 되면 민주당은
반미 자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게 분명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친일몰이를 하다 이제는 한미일 연합훈련에다가 갖다 붙인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역사 문제,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인 한일 정보 공유협정인 지소미아 파기로까지 이어보고자 하더니 이제는 북핵구역 고도화에 안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도 친일 타령이다. 그럼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앉아서 당하란 말이냐.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러면서요.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편해하는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찌 친북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요.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도 자, 왜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는 죽장으로 미국에는 쇠막대기로 윤석열 정부에는 강목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깃털로 공격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냐. 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누가 대한민국의 친구이고 누가 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천석 칼럼 위기의식 없이 위기 극복을 못한다. 그러면서요. 지금 너무나 평온한 대한민국 그리고 굉장히 긴장해하는 일본의 분위기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 북한이 전투교돌대하고 전폭기 4대를 띄워서 서울 코앞 황해대에서 사격훈련을 했고 우리 공군은 30여대를 출격시켜서 대응했는데 이거 전에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리고 전에 없던 사태 또 하나는 미국의 이 항공모함 편대가 다가오는데 그쪽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그리고 최근에 핵 무력을 법제화까지 했다. 예, 이러한 북한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친일 국방이라고 호통까지 썼다. 예, 그런데 한반도 유사시 지원할 미 해군과 공군의 핵심 전력은 일본 오키나와와 요코사에 있고 양극 합의에 따라서 주일 미군을 일본 밖으로 배치하려면 일본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식 국방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지원군이 끊게 된다. 교만만큼이나 위험한 국방무지다. 맞는 얘기죠. 자, 위기의식 마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김정은이 동원한 15만 군중들에게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연설했다. 이 순간을 재임 중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꼽기도 했다. 그중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을 끼워주지 말고 직접 소통하자는 친서를 보냈는데 그랬던 김정은의 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자, 안보는 목숨 줄이고 경제는 밥 줄이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두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데 경제는 어떠냐? 지금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95년 12월 실업자 숫자가 65만 8천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1월 이 숫자가 93만 4천 명이 되었다. 하루 1만 명꼴로 밥줄을 잃었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경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모두 고짜 행렬이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위기 탈출은 위기의식을 갖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역사의 위기의식 없이 위기를 극복한 전례는 없다. 자, 이재명 이 칼럼 꼭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안보 전문가들 이재명이 데려다가요. 학원에 가서 좀 교육 좀 시키십시오. 한마디로. 근데 너무 무능하고 무식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들 알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요. 사법 리스크대로 처벌을 받을 기발로 결국 내리막길에 빠져있는 이재명. 그래서 개딸들이요. 또 친문 세력들이요. 나를 살려주시오. 외치는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에 대한 심판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